안녕하세요. 찐하게 즐기는 수학, 찐수학의 하승태 선생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1단원 실수와 그 계산, 무리수를 다루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도 하고 지금 개념적으로 많이 했을 텐데 선생님이 SS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SS란 뭐냐고요? 스탠다드한 문제를 스페셜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여러분들이 쌓아온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루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지금 4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요거 지우고 나서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리 먼저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나는 이거 어떻게 풀겠다 아니면 아직 못 풀 것 같은데 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정지를 한번 누르고 문제 한번 훑어보고 다시 선생님의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죠. 누르고 왔나요? 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이제 무리수, 그 실수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런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또 시험에도 항상 나오는 문제죠.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문제를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문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개념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자, 요 내용들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5가지를 쭉 읽어보고 갈까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의 음의 제곱근이다.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이다. 루트 16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이다.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10은 100의 양의 제곱근이다. 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제곱근 설명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봤나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자, 그 설명을 다시 포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인 스페셜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곱근의 부분에서는 우선 우리가 A의 제곱근,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A의 제곱근이란 이렇게 말을 물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A의 제곱근 도대체 감도 안 오고 이게 뭐야? 자, 어떤 뜻이냐? A의 제곱근이라고 물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게 X를 찾는 거예요. A의 제곱근 X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즉 X제곱이 A일 때 X는 이렇게 다시 전환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A의 제곱근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A의 제곱근 X는까지 확장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식으로 변형을 시키세요. X제곱이 A이다. X는 이렇게요. 이것이 정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자, 그 X는 이라고 했을 때 우선 답이 2가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요런 모양과 또 이런 모양으로 2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X제곱이 A일 때 X는 요것과 요것으로 표현이 된다. 그런데 자, 스페셜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읽게 되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읽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읽으면, 우리 한글로, 아름다운 한글로 읽으면 이것은 제곱근 A,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음의라고 하죠. 음의 제곱근 A,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안 맞죠? 요 앞에 양의라는 말까지. 자, 그러면 X제곱이 A일 때 X값이 무엇냐? 1차적인 답안으로 루트 A, 양의 제곱근 A 플러스 루트 A가 되는 거죠. 영어로 읽으면. 또 요 두 번째 것은 음의 제곱근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이 2가지의 답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 A가 완전 제곱수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답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X제곱이 16이다 인 경우와 그리고 X제곱이 2이다 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X제곱이 16이라고 하면 1차적인 답안, 자, 요 A를 루트 안으로 가두어 놓게 되는 게 1차적인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루트 16과 마이너스 루트 16, 양의 제곱근 16과 음의 제곱근 16, 이렇게 두 가지로 답이 나오는 거다. 1차적인 답안으로. 두 번째, x제곱이 2인 경우 1차적인 답안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양의 제곱근 2와 음의 제곱근 2가 된다는 얘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요 루트 16과 마이너스 루트 16이라는 게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볼까요? x제곱이 16이 나오는 경우라면 4와 마이너스 4인데 4와 음의 4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루트 16이 4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 16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4를 제곱해도 16이 되고 마이너스 4를 전체를 제곱해도 1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x값, 그 16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4와 마이너스 4. 그런데 1차적인 답은 양의 제곱근 16과 음의 제곱근 16이다. 자, 얘네들은요, x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양의 제곱근 2와 음의 제곱근 2에 대해서 얘네들을 더 풀어낼 수가 없어요. 뭐 풀어낸다면 1.414 점점점 나아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가 나와버리는 거지. 그것보다는 얘가 더 깔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4와 마이너스 4로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a의 제곱근을 물었을 때 우리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스페셜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은, 음의 3은 마이너스 9의 음의 제곱근이다 그랬는데, 자, 여기에는 음의 제곱근이라는 거 조금 전에 말 나왔었죠? 어디에서? 요쪽에서. 요 제곱근, x 값을 찾는데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9의 음의 제곱근이다 라는 말인데, 자, 여기에서 요 음수 마이너스 9가 문제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9의 음의 제곱근? 즉, 음의든 양의든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을 묻는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야기 뭐 있어요? 정리.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3학년 때만.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서 a의 제곱근은 그러면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이 이야기잖아? 그런데 요 a 대신에 마이너스 9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x제곱이 마이너스 9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x를 곱하는 건데 양수 곱하면 양수, 음수 곱하면 또 양수. 이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실수 범위에서. 때문에 이 자체는 음수 마이너스 9의 음의든 양의든 이 제곱근을 따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에러다, 못 씁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고 우리가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3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거지. 만약 여기가 플러스 9였다면요. 9의 음의 제곱근은 그러면 9의 제곱근 뭐예요? 여기에 9가 들어가는 경우니까 3과 마이너스 3이 있죠. 9의 제곱근. 3을 제곱해도 9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가 나오죠. 그러니까 3이 양의 제곱근. 여기에서 9가 있었다면 3 마이너스 3인데 3이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3이 음의 제곱근. 무엇의? 9의.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맞는 말이에요. 플러스 9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3이 되고 플러스 9의 양의 제곱근은 3이 되고. 이해되나요? 네, 뭔가 이제 쫙 정리가 되고 있죠. 자, 1번은 그래서 아니라는,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이다 인데요. 아까는 음이었는데 지금은 착하게도 양수에 대해서라고 언급을 해줬죠.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이다, 제곱근 a이다, 양의 제곱근 a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어줄 수가 있는데, 자, a의 제곱근, 여기에 양수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a의 제곱근은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들 핵심 a의 제곱근은 확장, a의 제곱근 x는 더 확장, x제곱이 a다, a와 같다, x는 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답이 루트 a, 제곱근 a, 양의 제곱근 a와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 음의 제곱근 a 두 가지가 나와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은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와야 한다. 우리말로 양의 제곱근 a와 음의 제곱근 a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루트 a만 보여주고 있으므로 틀렸죠. 옳게 고치는 방법 해볼까요? 그렇다면 a의 제곱근은 여러분들 말로 뿔마 루트 a 또는 a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모두 다시 우리가 옳게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없던 판서가 생겼죠? 네, 아까 선생님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기 오작동으로 이만큼 막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끊겨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어서 다시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하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루트 16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4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번역해보죠. 루트 16 플러스 루트 16 아름다운 우리말 제곱근 16 양의 제곱근 16은 같다. 무엇과? 이 녀석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루트 16이라는 것은요. 루트 16 여기에서 봤듯이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 양수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 양수.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두 개의 답을 찾았을 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 양수. 얘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따라해서 읊어주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루트 16은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 양수. 짧게 이야기하면 16의 양의 제곱근. 우리말로 플러스 루트 16 되는 겁니다. 제곱근 16, 양의 제곱근 16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따라서 4라는 값을 가져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4 아니고요. 또 옳게 한번 고쳐보자면 얘는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이다. 이거는 옳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16의 제곱근은 갈 때랑 제곱근 16은 갈 때랑 전혀 다른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페셜하죠? 네, 여러분들 개념 잡히고 있죠? 자, 세 번째 틀렸고요. 네 번째,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이것도요, 억지로 우기면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체계에서 볼 때랑 방정식 체계에서 볼 때랑 좀 달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2차 방정식 배웠잖아요. 만약에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커 0이다. x는 그러면 1이라고 쓰면서 뭐라고 써요? 괄호 열고 중근. 반드시 붙여줘야 되죠. 왜냐? 2개라는 거를 인정해준다는 거거든요.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반드시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 절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만 나왔을 때 예를 들어 1이면 1 또는 1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2개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니까 그냥 지저분해 보이니까 1 쓰고 괄호 열고 중근이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2개입니다. 그런데 이 수체계에서는 아직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기도 전이고요.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라는 게 사실은 맞다고도 우겨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딱 그냥 잡아놨어요. 우기지 마. 그냥 0의 제곱근은 0이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뿐이니까 1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 사실 2차 방정식 x제곱 이퀄 0라고 하게 되면 x는 0 또는 0, 그래서 중근이라고 붙여줘야 되죠. 사실은 2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곱근 파트에서는 실수 파트에서는 1개로 취급해 주세요. 그게 이 교과서 만드는 또 시험 문제 만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정리를 약속을 했나 봐요. 선생님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10은 100의 양의 제곱근이다. 이건 어떨까요? 자, 100의 제곱근은 하고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100의 제곱근은 하나 확대. 100의 제곱근 x는 조금 더 확대. 식으로 만들어보세요. x제곱 이퀄 100. x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x는 1차적인 답안은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100. 2차적인 답안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의 양의 제곱근은 묻는다면 이쪽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죠. 음의 제곱근까지 물으면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10은 100의 양의 제곱근이다. 옳은 말입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요.
10은 100의 제곱근이다 이러면 땡이죠. 100의 제곱근은 10 마이너스 10 두 개입니다. 1차 답안은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100. 또 아름다운 우리말 한 번 해요. 양의 제곱근 100, 음의 제곱근 100. 알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어야 이 부분에서 더 이상의 헷갈림이 없이 잘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 정리 됐으면 다른 문제도 많이 도전해보세요. 자, 우리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1, 2, 3, 4, 5 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낼지 좀 마음을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직관적으로 직접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근사값으로 직접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 두 번째, 모두 실수화 만들어 놓던가, 즉 루트를 다 없애는 쪽으로, 모두 루트를 없애는 쪽으로 하던가, 아니면 모두 루트를 씌워줄 수 있게끔 루트로 모두 표현을 하던가, 그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택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각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봅시다. 자, 루트 26과 6이 있습니다. 루트 26의 근사값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이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루트 25 읽을 수 있죠? 그 값이 얼마인지. 네, 5예요. 그렇다면 루트 26은 5점 얼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5점 얼마 나가는 것보다 6이 더 작다? 6이 더 커야지.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근사값을 생각해서 크기 비교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 모두 루트를 씌우는 쪽으로 가봅시다. 모두 루트를 씌운다면 6은 루트 36으로 쓸 수 있죠. 제곱근의 개념을 떠올려도 되고요. 루트 36,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또는 이런 풀이를 이용해서도 이 연습을 많이 해봤을 텐데요. 네, 이 제곱과 루트가 없어진다, 소거된다, 이렇게 또는 엄밀히 얘기하면 약분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트 36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비교해도 돼요. 그렇다면 루트 36보다 루트 26이 크다니 틀렸죠. 1번은 이렇게 직접적인 근사값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루트를 씌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루트를 지워보는 건데 얘는 루트 지우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방법은 쓰지 않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루트 5와 2의 비교입니다. 루트 5는 루트 4보다 커요. 그러니까 2점 정식 공식 용어 써야죠. 2점 점 있잖아요, 점. 2점 되니까 그것보다 2가 더 크다? 에이, 틀렸죠. 또 모두 루트로 변형을 시켜봅시다. 루트 4와 루트 5의 비교예요. 얘가 더 크다니? 아니죠. 이렇게 그 근사값의 직접적인 값을 생각해보던가, 모두 루트로 변형을 시키던가, 또는 모두 루트를 없애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 봅시다. 이제 루트 21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조금 애매한 감 있지 않아요? 요거는 그러면 모두 루트화를 해볼까요? 자, 요것은 4가 루트 16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6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루트 16과 마이너스 루트 21의 비교인데 음수는 어때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점점점 그 절대값이 커질수록 작잖아요. 반대로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죠, 음수에서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은 16, 이 절대값은 20, 이제 수만 볼 때 16, 21이니까 16이 더 작은 수가 되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음으로써 오른쪽의 수가 더 커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얘도 틀렸죠. 자, 그 다음 3, 루트 9죠. 또는 루트 12가 몇 점 몇몇몇 되는지. 루트 12 한번 해볼까요? 루트 12는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아요. 루트 9가 3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루트 16이 4가 되니까 루트 12는 3점 또는 3을 루트 모양으로 바꾸세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9가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해줘도 되고 3점 비교해줘도 되고 어때요? 이 절대값 9와 12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죠? 음수끼리 비교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옳은 표현이 된다. 4번 옳습니다. 자, 5번 5분의 루트 2, 5분의 루트 3. 요건 분모가 똑같으니까 뭐 쉽죠? 바로 루트 3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얘도 틀린다.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4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자, 핵심. 여러분들이 루트의 그 근사값을 알아낼 수 있으면 직접 비교해도 무방해요. 계산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지만 그 근사값으로 크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계산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좀 애매하다 싶을 때에는 모두 루트 모양으로 바꿔주던가, 지금 여기에서는 모두 루트를 지우는 경우는 안 나타나서 그런데 모두 루트를 지워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요거 양수에 대해서 이걸 루트 둘 다 제곱을 해봅시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또 좀 달라져요. 근데 양수인 경우 양수끼리 있을 땐 제곱해도 큰 게 크죠. 음수는요, 얘가 음수에서 크지만 제곱을 하게 되면 요 값이 부호가 바뀌게 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제곱을 이용해서 풀어줄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번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3번. 자, 이것도 단골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들 참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려워하는 문제라는 걸 선생님이 알아요.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자, 핵심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5의 제곱,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죠? 뭐 이렇게 지우면 된대요. 루트와 제곱을 지운대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라도 답할 수 있으면 좋아요. 다행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죠.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여러분들, 자, 이 마이너스도요, 제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된대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제곱과 루트가 소거돼요. 약분돼요. 이렇게. 그래서 또 5예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많은 친구들이 여기까지 좋게 가는데, 자, 그러면 이것들을 합쳐서 5와 마이너스 5를 대신해서 a라는 문자를 가지고 올 때요, 루트 a의 제곱이 있다고 할 때 이때 제곱과 루트를 소거해서 그냥 a라고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5는 5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마이너스 5가 있었잖아요. 자, 마이너스 5가 있었는데 지금 5가 나왔어요. 그러면 a가 그냥 a가 나오면 안 되겠지. 만약 여기에서 마이너스 5가 있었을 때 마이너스 5를 그대로 꺼내 놓으면 얘 플러스 5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를 지워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를 더 붙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5가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준다 때문에 여기에서 a를 꺼내 놓고요, 이 자체가 음수라면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를 더 붙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놓쳐요. 즉, 루트 안에 a 제곱이라는 수가 있을 때 이 제곱과 루트를 소거하면서 숫자를 가지고 올 때, 문자를 가지고 올 때요, 이 자체가 a가 양수면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데 a 자체가 음수를 가지고 있으면, 음수라면 그 a를 가지고 온 다음 마이너스를 하나를 더 붙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이 자체가 여기에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에 의해서 플러스가 되듯이 이 자체가 a 자체가 음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에 의해서 양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답은 모두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은 요 제곱 안에 있는 요 x 또 마이너스 2x 또 y, 이거는 아니군요. 이제 이것도 맞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자, 이렇게 루트 제곱 안에 들어있는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 x가 양수야 음수야, 또 마이너스 2x가 양수야 음수야, 여기에 양수 모양이라고 양수 아니에요, 음수일 수 있어요. 또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2x 있지만, 얘가 마이너스가 있지만 이거 양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위 조건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x 곱하기 y가 음수가 나왔습니다. x, y가 0보다 작다. 음수.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 음수를 나누어 가는 거죠. 양수, 음수이든 음수, 양수이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거를 보니 y가 더 크대요. 그렇다면 양수와 음수를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더 큰 수가 음수일 리는 없죠. y는 양수, x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갈게요. 자, 여기에서 x 음수였죠. 얘는 음수. 그리고 마이너스 2x를 봅시다. 마이너스 2x. x가 음수였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수와 음수가 만나서 얘는 양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y를 봅시다. y는 양수예요. y는 양수니까 사실 또 루트 자체 안에 마이너스 음수가 들어갈 수 없죠.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문제 출제 에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괄호에 제곱이 있으면 괜찮아요. 제곱이 있으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되는데 그냥 단독으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다? 선생님 문제 잘못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뭐가 잘못됐니?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또는 출제 에러다, 오류다, 뭐 재시험 보내만에 막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한번 찾아봐야지, 출제 오류 찾아야지 그럴 필요는 없죠. 바쁜데 다른 문제 풀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y 자체는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루트 y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자, 바로 지운다고 생각해요. 제곱과 루트. 자, 바로 지워줄 겁니다. 그런데 x가 나올 건데요. 이 자체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x로 나올 건데 그 x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x 자체가 음수였으므로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빼기가 있고, 자, 요거 처리합시다. 제곱과 루트를 지웠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2x가 그대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2x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양수였어요. 양수면 그대로 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음수였으면 여기에 괄호 하나 더 주고 중괄호 주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야 됐겠지. 그런데 양수였으니까 이 자체가 양수라는 것을 우리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반면 이렇게도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 마이너스를 처리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마이너스가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플러스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 그 경우도 같은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럼 바뀌면 그 바뀐 모양이 루트 2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x 자체가 음수였잖아요. 때문에 여기에서 제곱과 루트를 소거를 하고 이 x를 가지고 오는데 이 x를 꺼내주는데 이 자체가 음수였어요.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자체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주어야 한다. 정리가 됐었죠? 이 모양,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요건 지금 아닌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x로 결국 나오게 된다. 요 루트, 요 부분을, 요것을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2x다. 어떻게 보더라도 마이너스 2x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 이제, 자, 여기는요, 요 마이너스는 제곱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제곱, 마이너스 루트, 괄호,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가 돼서 양수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 자체로 플러스 만들어버리면 되고, 그 다음 이 제곱과 루트도 우리가 소거할 수 있다고 하죠. 약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y는 양수였으니까 그냥 꺼내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가 되고 요 계산하면 x 더하기 y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많이 좀 헷갈리고 문제 풀 때마다 오답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생각으로 루트 제곱 안에 요 a의 정체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너 양수야? 너 음수야? 그거 판정을 내려놓고 양수면 그냥 가져오고 그게 어떤 모양이든 양수면 그냥 가져오고 음수가 붙어 있더라도 그냥 가져오고 그 자체가 양수면 그리고 그 자체가 음수면 그거 가지고 오면서 마이너스 하나 더 착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자체를 양수를 만들어준다. 네. 여기요.
마이너스 5를 그냥 가지고 오면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준다. 그래서 5를 만들어준다. 스페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요? 네, 그렇게. 아무튼 스페셜. 여러분들 꼭 알아두고 연습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개념 정리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여러분들 정시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스페셜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보고 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유리수 체계를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네, 말 잘못했어요. 유리수 체계가 아니라 실수 체계. 네, 실수 체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스페셜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찡수와 카승태 선생님은 사람이다. 맞죠? 뭐래? 저희가 사람이 아니면 슈퍼맨이야? 인조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 찡수와 카승태 선생님은 사람이다. 그럼 맞아요. 근데 사람은 카승태 선생님이다. 어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 그렇지? 사람이 하승태 선생님이 되려면 선생님 같은 그냥 선생님이어야 해요. 다른 예로 K중학교 학생은 중학생이다. 그런데 중학생은 K중학교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때요? 그건 또 틀리죠. 자, 선생님이 정리합니다. 작은 모임에 있는 것은 큰 모임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진리가 돼요. 하승태 선생님은 사람이다. 맞아요. 그런데 큰 모임에 있는 것을 작은 모임으로 이끌어가려면 무언가 더 붙여주어야 돼요. 대한민국 중학생이 K중학교 학생이 되려면 여기 이제 도남동이거든요. 도남동에 있는 학교여야 하고 남학교여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붙어야 대한민국의 중학생 중 누구누구가 K중학교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양의 정수는 유리수이다. 양의 정수는 실수이다. 정수 아닌 유리수는 유리수이다. 정수 아닌 유리수는 실수이다. 무리수는 실수이다. 0은 실수이다. 0은 유리수이다. 0은 정수이다. 잔소리 같아요. 다 어때요? 모두 참이에요. 그런데 정수는 0이다. 안 돼. 정수 중에 어찌어찌 해야 0이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조금 더 있었죠? 요 정수 아닌 유리수 2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유한소수가 있었고 그리고 순환하는 무한소수도 있었죠? 순환소수.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유한소수는 실수이다. 아이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에서 좌, 우에서 좌 얼마든지 찐찐찐찐 다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에서 우 이건 안 돼요. 큰 모임에서 작은 모임으로 가려면 무한과 더 조건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 생각으로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니까 나타낼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지.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그런데 하나의 진리처럼 이야기하려면 모든 유리수는 전부 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이야기예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다면 그 모든 유리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묻는 거죠. 이런 게 문제에 나올 때 좀 헷갈린다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수학 선생님 지나갈 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거 모든 유리수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그래서 모든 유리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 안 되지. 유리수 있는데요. 여기 순환하는 소수도 있잖아요. 또 3분의 1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1번 틀린 보기가 됩니다. 두 번째,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무한소수 어디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비순환 무한소수고요. 이 순환소수, 순환하는 건 무한소수죠. 순환하는 무한소수. 이것은 이제 유리수에 들어있고요. 자, 그럼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여기에 있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로 빠지는 거지 무리수로 빠지지 못해요. 그쵸? 그래서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비순환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이래야 참인 것이고 이 자체는 X가 되겠습니다.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래야 참인 것이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여기에 있죠.
자, O에 있는 것은 좌에 있는 것이다. 3이에요. 이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사실 이거는 뭐 동급이죠. 네, 무리수가 무엇이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리고 뜻을 설명하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이 표상에서 보자면 이제 결국 비순환 무한소수가 무리수이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가 모두 무리수예요? 아니지. 아까 쭉 갑시다. 4는 루트 16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따라서 근호, 루트를 사용했다고 모두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도 있어서 이 경우는 틀린 말이고요. 자, 0은 유리수, 무리수 아니다. 무슨 소리? 0은 유리수이다. 0은 정수이다. 0은 실수이다. 다 됩니다. 0은 무리수이다? 갈 수 없어요. 왜? 이렇게 0이 정수이고요, 무리수이고요, 실수까지 갈 수 있는데 다시 큰 집합에서 작은 모양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큰 모임에서 작은 모임으로 가려고 해요. 이때는 막 못 가지. 그렇죠? 유리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야 되고요. 그렇게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래서 0은 유리수지 무리수도 아니다. 유리수도 아니다가 틀렸다는 거죠. 무리수가 아닌 건 맞는. 그래서 5번도 이렇게 4번까지 봤고요. 선생님은 칠판.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자신감을 충만하게 도울 수 있는 또 나머지 3개의 문제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까 거에 이어서 자, 5번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5번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크기 비교를 해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직접적인 근사값을 좀 비교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사값으로 한번 풀이를 먼저 해보고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 두 번째의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값을 보면요, 얘가 루트 2가 약 1.4 정도의 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1.4를 하는 거예요. 5 곱하기 1.4, 그럼 5, 4, 20에다가 5, 1은 5, 6, 7. 그래서 약 7이 나오고 7 빼기 1 정도의 근사값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B의 근사값을 보면 이게 1.414 이렇게 나가니까 5를 더하면 요 1이 한 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6.414. 6.414 정도의 그 값을 갖고 C를 보면요, 요게 1.4 정도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6에서 1.4를 빼게 되면 받아내림을 하나를 해줘야 되고 5가 되고 여기에 이제 뭐 10을 받아내린다고 생각할까요? 그럼 10 빼기 4니까 6에 4.6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4.6 얼마. 자, 그렇다면 A와 B의 싸움이 이제 조금 애매해지고 또 C싸움도. 자, 여기에서 A를 다시 볼까? 요게 5 곱하기 루트 2가 자, 1 곱하기 1.414 이렇게 나아갈 때 그 경우에 자, 5를 곱하게 되면 1.4만 곱했을 때 7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 뒤에 있는 숫자들까지 곱을 취하게 된다면 7점 얼마 되겠죠. 그 7점 뭐 따따따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1을 뺀다면 6점 따따따 이 정도의 값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뭔가 지금 지저분하지. 우리가 근사값을 계속 억지로 근사값을 추적해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 소수점 뒤에 있는 값들이 애매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그 값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자, 6점 따따따 6.414 따따따 4.6 따따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일단 눈에 확 띄는 거 있습니다. 4점 따따따는 얘네 비교가 안 되게 이미 작죠. 그치? 이런 경우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C가 가장 작다. 이 C가 최소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와 B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신이 없고 좀 애매한 경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수점을 정확히 기억을 해서 추적을 해서 풀이를 해줄 수는 있어요. 뭐 소수점 3째짜리, 소수점 5째짜리까지 저는 모두 암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정도의 어떤 계산을 통해서 비교적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근사값을 유출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그런 경우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다 명확한 방법을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냐? A에서 B를 빼보거나 B에서 A를 빼보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 중에 실수의 대소 비교
라는 것입니다. 일단 빼놓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자체가 만약에 0보다 큰 수가 나와. 그러면 앞에 있는 수가 큰 수였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수가 더 작았다는 거죠. 적은 수라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짜고짜 빼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B를 그냥 빼볼까요? 막무가내로 B에서 A를 빼봐도 되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A에서 B를 빼보면 자, A 빼기 B는 5 루트 2 빼기 1에서 빼기 5 더하기 루트 2를 빼주는 거예요. 자, 현재 단순 계산이죠? 5 루트 2 빼기 1 마이너스 분배해서 마이너스 5 빼기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트끼리 동류항 취급해서 계산을 해주죠. 5 루트 2 빼기 루트 2는 4 루트 2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빼기 5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때 이것의 크기도 역시 비교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 루트 2를 근사값으로 약 1.414 정도로 계산을 해보아도 돼요. 그런데 뭔가 좀 짜증나지 않니? 하기 싫어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야기했듯이 모두 루트화를 해주던가 모두 루트를 제거해주던가. 근데 여기서 모두 제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모두 루트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4를 루트 안으로 넣어주면서 루트 4의 제곱으로 16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2가 되고 6은요 이렇게 루트화를 해주면 빼기 루트 36이 된다. 자, 루트 32 빼기 루트 36 작은 수에서 뺐죠? 음수가 나오게 돼요. 즉 A 빼기 B를 했는데 음수가 나왔어요.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근사값에서 C가 가장 작다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C, A, B, E 순으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C도 선생님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봐도 좋습니다. 이게 서술형이라면 엄밀하게 더 보여줘야죠. 그렇다면 이제 A가 C보다는 큰 수로 우리가 확인이 됐었으니까 여기에서 A 빼기 C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A 빼기 C를 가겠습니다. A 빼기 C. 그럼 5 루트 2 빼기 1에서 C를 빼주죠. 6 빼기 루트 2를 괄호로 빼주게 되면 자, 5 루트 2 빼기 1 마이너스 분배 마이너스 6 더하기 루트 2가 되면서 여기에는 요거 계산 6 루트 2 요거 계산 마이너스 7 모두 루트화 가겠습니다. 36이 들어가면서 72 루트 72가 되고요. 빼기 루트 49가 되죠. 큰 수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양수 나와서 분명히 A가 더 크다 확인이 가능하고 아까 B가 더 크다는 거 확인고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다. 자, 알겠죠? 자, 아까 전에 보았던 거의 활용인데요. 자, 첫 번째 루트의 근사값을 이용해서 자신 있다면 크기 구할 수 있다. 서술형에서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다만 서술형에서 크기 비교가 나왔다면 실수의 대소 관계를 이용하여 풀이를 하라고 하면 뺄셈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크기 비교해봐라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근사값 자신 있거든요. 전 루트 2가 1.414에서 막 10자리까지 외워요. 그거 이용해서 풀어도 가능하겠죠? 물어도 돼요. 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나오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근사값을 이용해도 좋고 또 모두 루트화를 이용해도 좋고 또는 모두 루트를 제거해서 제곱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이용해도 좋다. 단 제곱해서 루트를 제거해주는 경우는 그 양수인지 음수인지 비교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요거 지우고 그냥 갈까요? 6번에서 이제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묻냐? 이제 여기가 길이가 1인 경우거든요. 1인 정사각형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0에서 시작해서 루트 2만큼 이렇게 갔다가 얘가 뚜루루루 컴퍼스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가 그대로 내려왔으므로 요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파란색이 여러분들 좀 조심스럽습니다. 잘 정확히 해줘야 돼요. 얘는 0에서 1까지 왔어요. 그랬다가 루트 2만큼 후진을 해준 거예요.
이만큼 루트 이만큼 뒤로 후진을 했기 때문에 자 1만큼 왔다가 루트 이만큼 뒤로 빠졌다. 결국 1만큼 온 거는 뭐니? 1만큼 왔으니까 길이가 1이에요. 근데 1만큼 왔다가 거기에서 루트 이만큼 뒤로 빠졌거든요. 1 빼기 루트 2 요런 값을 생각해줘야 돼요. 1만큼 왔다가 루트 이만큼 뒤로 갔다. 알겠어요? 1만큼 왔다가 루트 이만큼 뒤로 갔다. 그러니까 1 빼기 루트 2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요 P점이 1 빼기 루트 2가 되고 요 Q점은 루트 2가 되고 자 이것의 길이를 물었으니까요. 이제 요 맨 오른쪽에서 왼쪽의 값을 빼주면 이만큼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루트 2 빼기 1 빼기 루트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자 루트 2 마이너스 분배 들어갑니다.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2가 되므로 2 루트 2 빼기 1까지 정리. 자, 이것은 실수를 수직선에 표현해주는 방법. 이것을 다뤄보는 거죠. 이렇게 6번 볼 수 있고요. 자, 7번.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맞춰볼게요. 자, 240의 경우 이것이 자연수가 되게끔 하려고 한다. 그러면 240을 소인수분해를 해줘야죠. 만만한 2부터 갑시다. 2, 120, 그리고 2, 60, 그 다음 2, 30, 2, 15, 3, 5, 15 이렇게 돼서요. 2가 4개,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240의 소인수분의 결과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x로 있고 이렇게 루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자연수가 되려고 한다. 자, 2의 4제곱은 4의 제곱하고도 같죠? 2를 4번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4의 제곱. 루트로 우리가 분배를 이렇게 루트 AB는 루트 A, 루트 B, 루트 A분의 B는 루트 A분의 루트 B 이렇게 분리 결합이 가능하잖아요. 단 A와 B가 양수일. 그래서 요것들 다 루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때 루트 2의 제곱은 자기가 알아서 4로 빠져나갈 겁니다. 문제는 루트 3과 루트 5를 제거를 시켜주어야 돼요. 없애주어야 요 x의 역할이 그거죠. 이것을 없애주어야 2의 4제곱이 자유롭게 나는 자연수답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즉, 요거 소거시켜주려면 x는 15를 주게 되면 3과 5 루트 15가 바로 약분이 되면서 나는 자유다 그러고 얘가 빠져나갈 수가. 자, 최소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요 15에다가 2의 제곱이나 또 뭐 다른 2의 제곱, 2의 4제곱 이런 것까지 곱을 해줘도 가능하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물어내 x 15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실수와 그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고 굵게 SS한 정리를, 스탠다드한 문제를 캐주얼하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선생님이 한 번에 집약시켜주고 한 번에 정리해주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도움 좀 많이 되셨나요? 네. 또 공부 중에 다시 질문, 선생님의 설명 중에 질문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이 섞은 부분이 있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에 의해서 질문까지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 질문을 보고 그 질문을 먼저 공략하는 수업 강의를 준비하도록. 자, 여러분들도 2단원, 3단원도 선생님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기말고사를 향해서 오고 찐 수업, 찐하게 즐기는 수업,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